예, 이번 시간에는 그 130쪽입니다. 예. 등록 면허세, 그죠? 우리가 이제 부동산 세법은 뭐 잘 아시겠지만 취득세, 그죠? 재산세, 양도세, 그죠? 여기 이제 종합부동산세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등록세, 등록면허세라 합니다만 등록세 이렇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부동산 관련 세법이죠, 그죠? 근데 핵심이 우리 시험에 이겁니다. 취득세, 그죠? 양도세, 여섯 문제, 세 문제. 여기서 거의 뭐 세 문제에서 네 문제 나옵니다. 취득세에서. 여기 이제 한 문제. 여기 이제 안 나올 때도 있고 나올 때도 있고 등록세 한 문제.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서가 이제 이거 하고 이제 이게 핵심이니까 하고 나서 이거 보여 단계. 그다음 요거 했죠, 그죠? 요거 하고 나면 이제 이 전체에 대한 이제 용어죠, 용어. 뭐 신고납부, 뭐 그죠, 보통연의 용어. 우리가 이미 이제 한번 했던 거지만 한번 쭉 이제 교재를 보면서 한번 쭉 한번 정리해 드릴 겁니다. 오늘은 이제 등록세 얘기예요. 등록세도 마찬가지. 이것도 시험이 잘 안 나오지만은 그래도 우리 기본은 아셔야 되잖아요.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어떤 재산 권리의 변동입니다. 이 등록이라는 거는 등기 등록이잖아, 그죠? 이거는 형식과세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과세가 아니죠. 등기할 때만 세금 내는 거예요. 등기라는 어떤 형식 요건을 충족했을 때 내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요거는 성격이 뭐냐? 수수료 성격입니다. 수수료 성격이다 보니까 요거는 면세점이 없습니다. 최저 6,000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또 환급이 안 됩니다. 여기 특징. 최저 6,000원. 환급, 한번 납부하면 환급 안 되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매매로 집을 넘겨줬는데 사기당했습니다. 그죠? 그 무효 소송에 의해서 다시 넘겨받았죠. 그러면은 무효됐지만은 등기를 또 해야 되니까 수수료를 또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수수료는 우리가 면세점도 없고 환급 한번 냈던 세금을 또 환급 받는 것도 아니고, 알겠죠? 환급도 안 되고 최저 6,000원. 요 특징. 그리고 등록세는 도와 구에서 징수한다. 이게 구에서 징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묶어서 우리가 도구세다. 도에서 징수하고 또 구에서 징수한다는 건 도구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중요한 말은 아니고, 아무튼 등록 면허세라 하는 것은 이 재산권의 변동이 발생했다. 사고 판다, 그죠? 재산에 대한 권리죠, 그죠? 재산 권리. 뭐 권해도 되고 권리해도 되고 변동이 생겼다. 변동이 생겼을 때, 그죠? 여기에 대한 어떤 등기 등록이죠. 등록에 대한 납세 의무자. 의무자가 그 등록 이 면허 부분은 우리 세금이 아닙니다. 우리 참 시험의 과세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면허, 건설은 면허 같은, 이거는 우리 시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등록 부분입니다. 아시죠? 부동산 등록이죠. 면허세, 이거는 마찬가지 과세 표준, 거죠. 과세 표준의 세율을, 이건 자진 신고 납부한다. 언제까지? 등기 등록 전까지. 예, 요게 이제 개요죠, 그죠? 개요.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인데, 등록 부분입니다, 그죠? 재산 권리의 변동이 생겼다. 그럼 어떤 이 권리 부분이 어떤 게 있느냐?
매매에 있을 거고, 그죠? 매매. 정려, 상속, 보존. 이게 어디서 많이 봤죠, 그죠? 이게 바로 치듯이 바로 나왔죠, 그죠? 매매. 매매는 몇 프로였습니까? 4%, 정려는 3.5, 상속은 2.8, 보존 2.8%였잖아. 기억납니까? 예. 이런 이제 변동이 생기죠, 그죠? 이거 외에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전세권, 임차권, 지역권, 네, 전세권, 임차권, 지역권 있죠, 그죠? 지역권, 또 지상권, 지상권은 빼버리고, 예. 그다음에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하필등기, 지목변경등기, 말소등기, 구조변경등기, 예, 이런 거죠, 그죠? 등등. 이런 이제 말하면은 뭐 재산권에 변동이 생겼는데 이걸 등기 등록하는데 그 납세 의무자 나왔어요. 납세 의무자는 등기 등록을 받는 자라 이랍니다. 등기 등록을 받는 자. 우리 교재 보시면은 그 납세 의무자의 등기 등록을 하는 자 돼 있잖아, 그죠? 하는 자 하면은 약간 그게 약간 부족하죠. 왜냐하면은 대위 등기가 있습니다. 대신해주는 등기. 갑의 권리를 을이 대신해주면은 세금 누가 내야 될까요? 갑이 내야 됩니다. 을이 내는 게 아니고. 대위 등기 예외가 있다 보니까 요 말은 정확히 표현하면 잘못됐죠, 그죠? 등기 등록을 받는 자. 공부상의 등기 권리자 말이죠. 알겠죠? 등기 권리자를 말한다. 네.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집을 팔았습니다. 매매. 이거는 매도인이고 매수인이죠, 그죠? 누구 앞으로 등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을이죠. 그 을이 세금 내야 되겠죠. 갑이 을한테 전세를 줍니다. 집주인이고 전세권자죠, 그죠? 이때 누가 등기 권리자죠? 그렇죠. 이 사람이잖아, 그죠? 을이 세금 내라 이 말입니다. 등기 이거는 등기 권리자 알겠죠? 전세권자 이 사람은 전세권 설정자가 내는 게 아니라 전세권자가 냅니다. 이때 또 하나 갑이라는 사람이 은행에 돈을 빌리고 저당권 설정한다. 그럼 저당 설정할 때 저당권자 누구죠? 은행이죠. 은행이 내야죠. 알겠죠? 그럼 이때 이제 우리가 만약에 말소를 합니다. 전세권 말소. 저당권 빚 갚고 이제 말소한다. 그럼 이때는 말소 등기는 누가 내려가요? 그렇죠. 갑이 내죠. 알겠죠? 자, 이 하나 알아두셔야 될 거는 우리가 이런 이제 말하면은 이런 전세권이나 저당권 이런 세율이 있죠. 여기 0.2%입니다. 하나 기억하세요. 그 말소는 얼마냐? 말소 한 건당 요거예요. 요. 말소는 6,000원입니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하필 등기, 지목 변경, 말소, 구조 변경 등기 있죠. 요거는 6,000원입니다. 건당 6,000원. 요걸 뭐라 하느냐? 우리가 정액세라 이라죠. 정액세. 이거 율이 정해져 있죠? 이걸 뭐라 한다? 정율세라 이랍니다. 정율세. 자, 요거 보세요. 하필 등기, 필지를 합하는 거죠. 하필 등기, 지목 변경이라 그랬습니다. 말소, 요런 전세권 말소, 그죠? 구조 변경 등기죠. 하필 등기, 지, 말, 구. 하지 말고 6,000원. 기억하세요? 하지 말고, 하필 등기, 지목 변경, 예. 말소 등기, 고등 6,000원. 하지 말고 6,000원. 아시죠? 네. 그리고 나머지 뭐 2%, 0.2%구나.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중개 봤을 때
뭐 전세권 설정 0.2%. 세율 0.2%입니다. 0.2%. 말소는 얼마? 6,000원. 아시겠죠? 요거 딱 기억하시면 되고. 자, 요게 납세 의무자 아시겠죠? 그죠? 납세 의무자고. 그럼 이제 과표가 나왔다고. 과표. 과세표죠. 신고가액이 원칙입니다. 신고가액. 그 신고가액이 있는데 이게 시가 표준액보다 낮으면은 이걸 해야 되죠. 그런데 인정해 준 게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경매 같은 거 사유상 가격이 있다. 그죠? 요건 어디서 했습니까? 취득세와 똑같습니다. 같다. 신고가액, 시가 표준액, 사유세도 같다. 알겠죠? 과표. 그리고 과표. 자, 보세요. 요거 과표는 요겁니다. 알겠죠? 전세권의 과표는 뭘까요? 그렇죠. 전세금액. 임차권은 뭐죠? 월 임대차 금액. 지역권은 요역지 가액.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경매는 채권 금액. 없으면 채권 최고액입니다. 요거. 과표 뭐죠? 예, 요거는 건당. 예, 알겠죠? 건당, 한 건당. 예. 전세 금액, 요거 세율은 얼마? 요거 방금 얼마를 그랬습니까? 0.2%. 요건 얼마? 6,000원. 알겠죠? 예. 정되겠습니까? 예, 다시. 전세권은 뭐, 전세 금액, 임차권은 뭐, 월 임대차 금액, 지역권은 요역지 가액, 요거 묶어서 뭐, 채권 금액. 하지 말고 건당 6,000원. 자,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요거 잘 보세요. 요게.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이걸 좀 아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원래 매매잖아요. 매매, 그죠? 매매가 원래 2%였거든요. 그 소유권 등기하면 여기 2%였습니다. 이렇게. 2% 하다가, 이 등기가 두 가지잖아. 그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와 말하면은 소유권 이외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이게 여러 가지였습니다. 이 등기 부분이 소유권 취득은 2%고 소유권 외에는 말하자면 이게 예 뭐 0.2% 그죠? 1.5%, 0.8% 뭐 이렇게 있고 또 0.2% 있었죠. 그죠? 이래 있는데 요 부분이 말하면 이제 취득할 때 동시에 해버리죠. 4%. 요 부분을 따로 떼서 지금 등록세로 떼난 겁니다. 너무 범위가 적은 게 여기다가 이제 묶어서 뭡니까? 면허세까지 같이 이어버리죠. 등록 면허세다. 그런데 이게 이제 2011년에 이렇게 됐는데 시험에 최근기 가끔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자 보세요. 우리가 2011년에 여기 이제 이게 통합되었거든요. 4%로. 그 전까지는 집을 사고 나서 등기를 안 해도 됩니다. 등기할 때 내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한 예로 아버지로 상속 받았습니다. 상속을 받으면은 취득세는 내는데 등기는 안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등기는 나중에 팔 때 지금도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상속을 받았다가 바로 내 앞으로 등기 잘 안 하죠. 그죠? 안 했다가 나중에 팔 때 등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지금은 이제 받으면 동시에 해야 되는데 2011년 이전에 11년 이전에는 이게 따로따로 세금 내니까 정년을 받았을 때 취득세와 전세를 내고 나서 등기는 안 하는 경우 있잖아. 그죠? 안 하고 나중에 하면 됩니다. 별로 뭐 법에 제재를 안 줬으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안 한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근데 이게 시험에 아까 나왔어요. 이 사실은 이건 내면 안 되는데 불과 2년 전에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죠. 여기에 대한 등록세를 몇 프로에 묻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미 냈던 세금 몇 프로 있죠? 2% 이미 있으니까 등록세에서 시험에 나오면 몇 프로? 2%입니다. 이미 냈으니까 2% 빼고
요것도 이미 빼면 얼마? 1.5%. 요거 빼면 얼마? 0.8%. 요거 빼면 얼마? 0. 이게 2년 전에도 시험에 나왔어요. 이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건 이미 이제 10년 전에 통합됐는데 낼 이유가 별로 없는데 이걸 내더라고요. 그러니 등록세에서 뭐 매매가 나오다 정려가 나오나 요게 나오거들랑 원래 세금에서 2% 빼더라 하면 한번 체크만 해놓으세요. 요게 등록세 세율입니다. 알겠죠? 요게 등록세 세율이다. 아, 이게 나오면 안 되는데 의회 보면은 요게 이제 기본 세율이잖아, 그죠? 근데 이걸 갖다가 이미 뭐 다 통합돼가 이제 했는데 아직도 이제 물론 이제 실전이 있죠. 이게 시험에 한번 나오니까 등록세에서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 세율 문제가 나오면은 2% 뺀다 하는 걸 기억. 요거 알고 있으니까 취득세 세율에서 2% 빼는 요게 등록세 세율이다 하는 걸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이해되죠, 그죠? 요거는 그냥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2% 빼더라 하는 마시고, 요걸 꼭 기억하세요. 요거는 0.2%, 요거는 6%, 6천원 하는 아시고. 요게 핵심이죠, 요거. 요거. 뭐, 세율도 됐고, 그죠? 그러면 이제 뭐가 있습니까? 등기등록 전까지 시군납부한다. 끝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할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여기 있으니까 뭐가 있다? 중과 있겠네? 중과세율이 있을 거고, 또 비과세 있겠네? 뭐 간단히 보면 되죠. 중과세. 수도권의 법인 설립 전에 3배 중과세. 국가가 하는 등기등록 비과세. 그죠? 법원의 촉구에 의한 등기등록 비과세. 뭐 이런 겁니다. 잠깐 교재 한번 보시면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등록세는 예로 간단합니다. 예. 뭐 시험이 별로 또 나오지도 않고. 자, 교재 한번 보세요. 예, 133쪽의 가운데 저당권 등기권리자, 그거 다 나오네. 그 저당권자, 전세권자 나오죠, 그죠? 말소등기는 설정자입니다. 반대가 되니까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말소등기는 이 전세권 설정자, 저당권 설정자가 납세 의무자다. 뭐 그 정도 아시면 되겠고, 그 넘겨보세요. 대위 등기가 대신해 주는 거, 대신. 대신해 주는 거. 알겠죠? 예. 근데 여러분들 아마 민법 시간에 이거 설명 좀 아마 들었을 겁니다. 이런 건물을 하나, 갑소유가,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 하나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을이 돈 받은 사람이죠. 채권자. 갑이 건물 하나 짓는 거는 봤는데, 등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차일필 미루죠. 이 등기를 해야 내가 여기다가 이 건물을 압류를 하든 저당권을 설정하는데, 갑이 등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기다리다가 지쳐서 을이 대신해버립니다. 대신. 물론 바라면 안 되겠죠, 그죠? 법원에다가 신청해서 법원 판결을 받아서 갑 대신에 을이 대신하는 거. 그걸 대신한다. 이 대위 등기를 합니다. 등기할 이치를 대신해서 한다 이 말이죠. 대위 등기. 세금 누가 내야 될까요? 갑이 내야죠. 갑이 주인이니까. 이 사람 당연히 이 사람 내겠죠. 그죠? 이게 대위 등기라는 겁니다. 대신한다. 대신. 예. 135조에 보면은 신고가액, 시가표준액, 사정가액. 이건 취득세가 똑같습니다. 왜 이게 나왔냐? 요것 때문에 나와요. 요것 때문에 나와 있다. 가는 거 아시면 되겠고. 요 중요한 거는 137쪽에 한번 보세요. 전세권은 뭡니까? 전세 금액. 지역권, 요역지. 임차권, 월 임대차 금액. 이것도 보증금으로 이걸 변경한다 한 게 벌써 한 5년도 넘어서 제가 알기로 한 7, 8년 된 것 같네요. 월 임대차 금액 이걸 안 하고 이제 보증금을 한다 하는 말이 있었는데 이 국회 지금 계류 중입니다. 아직 뭐 통과 안 돼가 아직까지도 월 임대차 금액인데 아무튼 월 임대차 금액이다, 그죠? 예. 가등기나 부동산 가액도는 채권 금액이다 하는 거 아시면 되겠고, 넘겨볼까요? 139쪽에 세율 나와 있죠, 그죠? 그 세율에 보면 소유권 나와 있죠. 그 소유권은 바로 이거잖아요. 요거잖아요, 요 세율이고. 그 나머지 할 거 없습니다. 0.2%, 6,000원. 아시겠죠? 예. 그 다음 141조에 보면은 중과세. 수도권에 법인 등기하는 겁니다. 몇 배? 3배. 하나부터 기억하세요. 3배. 넘겨볼까요? 143쪽에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소재지. 선박은 선적항. 나머지 1차례대로 보시면 되겠고. 뒤로 넘기세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예. 146쪽에. 이것도 마찬가지, 그죠? 우리가 과소신고, 무신고 20%, 과소는 10%, 납부는 하루에 0.25%, 부가세, 지방교육세 20%, 감면세액이 20% 있다, 그죠? 최저 148쪽에 얼마? 6,000원. 149쪽에 비과세. 국가가 등기등록하는 거 과세 안 한다. 법원의 촉탁 비과세. 묘지 같은 거 비과세하겠다. 뭐 이상 이겁니다. 등록세 부분 요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런 걸 메모해 놓으시다가 너무 무심하게 던져놓지 마시고 가끔 한 번씩 보세요. 알겠죠?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록세 뭐 한 문제 나오면 놓치지 마시고 뭐 어려운 거 없지 않습니까? 그죠? 한 번 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예. 자,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뭐냐 하면은 제일 앞으로 보세요. 제일 앞쪽에 제일 앞쪽에 조세 총론해서 제일 첫 페이지 14쪽이네, 그죠?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첫 시간에 시작하면서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거 보시면은 16쪽 보세요. 16페이지 그거 보면 이제 용어들이 나옵니다. 용어들인데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들 이런 거 한번 쭉 간추려서 제가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국세와 지방세다. 그죠? 국세와 지방세. 16쪽. 이제 이걸 우리는 이제 뭐 조세 총론이라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저는 쉽게 그냥 기본 용어 정리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첫 번째 국세와 지방세 있죠. 그죠? 이건 뭘 분 없습니다. 제가 첫날 다 설명해 드렸던 부분이고 지방세 11개입니다. 그 국세 종류 쭉 나오죠. 그죠? 14개. 지방세가 11개다. 밀교는 13개 되어 있네. 그 관세가 빠진 게 있습니다. 관세. 관세를 보통 우리 국세 쪽에 이어버리니까 14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국세는 국세는 14개, 보통 14개로 봅니다. 우리 교회 13개 되어 있습니다만, 관세가 따로 되어 있네요. 관세. 알겠죠? 관세 세무서 징수하잖아. 그죠? 세무서는 국가지가이니까 그냥 국세에 들어가야 되겠죠. 14개입니다. 이 숫자는 뭐 그냥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요거 한번 볼까요? 우리 공부했던 거 뭡니까? 그렇죠? 취득세. 다 아는 거고. 등록세. 재산세. 그죠? 종합부동산세. 그 소득세. 이게 양도소득세 아니고 소득세거든요. 소득세 안에 들어가니까. 5개 나왔네. 그죠? 이게 5개. 이거 참, 죄송합니다. 이 종합부동세 소득세는 국세니까 우리가 했던 거죠.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앞에 지자 나오면 무조건 지방세입니다. 지자 나온 거. 한번 찾아보세요. 뭐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그죠? 지방소비세, 그 나오죠, 그죠? 지자 나오면 하면 지방세고. 몇 개였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7개죠, 그죠? 그럼 나머지 4개 남았네. 11개니까. 11개 다음 주에 할 겁니다. 다음 주에 할 차례.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합니다. 담배,
소비세, 주민세, 차, 자동차, 레저세. 요래서 모두 11개. 알겠죠? 다음 주 할 차례다. 이렇게. 담배, 소비세, 주민세, 자동차세, 레저세. 그래서 모두 11개. 이거는 여러분들 왜냐하면은 자주는 안 옵니다만 가끔 다음 중 국세로만 연결되어 있는 거, 다음 중 지방세로만 연결되어 있는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와요. 그럼 한쪽은 아셔야 됩니다. 한쪽은. 그죠? 그래서 한쪽만 익혀 놓자. 그럼 요거만 찾아내면 되잖아. 그죠? 알겠죠? 요거는 아는 거고, 지지까지 이게 뭐 다 알겠고, 요거 다음 주 할 차례. 알았죠? 예, 요래서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보통세와 목적세가 있다. 그죠? 보통세와 목적세다. 얘는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일반 세금을 여기 이제 목적이 정해 있다. 목적. 징수할 때 요 세금은 어디에 쓸 거다. 그럼 미리 목적을 정해 놓는 겁니다. 목적, 용도를 정해 놓는 거. 그래서 요거는 국세로서 목세가 있고 지방세로서 목세가 있습니다. 농, 교, 지 이렇게. 요 5개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보통세로 하죠. 그죠? 아시겠죠? 예, 그러면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 목적세 있잖아. 그죠? 농, 교, 알겠죠? 농어촌 특별세, 교통세, 교육세. 요건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이렇게 해서. 종류, 요즘은 시험이 잘 안 나와요. 과거에 뭐 초창기 때는 다음 중 국세의 목적세가 아닌 거, 지방세 목적세는 어느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다음 중 목적세가 아닌 거 이렇게 해서 시험에 나왔었죠. 그죠? 요즘은 뭐 잘 안 나옵니다만. 그 다음 인세와 물세. 용어만 간단히 하세요. 사람 인자잖아. 그죠? 사람 중심 과세. 요거는 물건 중심 과세한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 중심과 물건 중심. 알겠죠? 집이 있습니다. 이렇게. 1억, 2억, 5억짜리 가지고 있다. 그럼 이거 우리가 재산세 계산할 때 따로따로 할까요? 이 소유자가 갑이다. 그죠? 갑이 소유자라면은 이거 세금 어떻게 계산하죠? 재산세는 따로 하잖아. 그죠? 요래 해서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종부세는 어떻게 하죠? 합산하죠. 이 사람 중심으로. 이게 인세. 따로따로 하는 게 물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는 쉽게, 지방세는 물건 중심으로 과세한다. 왜냐? 지방마다 시험 과세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부산도 한 해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제주도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서울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런데 그 각 지방자치단체 세수로 써야 되잖아. 그래, 지자체마다 부과해야 되겠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니까 몽땅 묶어가지고 나라 세금이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걸 인세라 합니다. 얘가 국세는 인세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죠? 뭐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종가세와 종량세. 종가하면 가격. 이거는 첫날 말씀드렸죠. 그죠? 우리가 토지, 땅 100평을 10억에 사고 세금 4% 생분납부했다. 할 때 세금 계산할 때 어떻게 하죠? 이거 하잖아요. 여기 가격이죠. 그죠? 이게 우리 종가세라는 겁니다. 요게 물량이죠. 이게 종량세입니다. 대부분 이겁니다. 요게 조금 전에 우리 하지 말고 양이잖아. 한 개당 한 건당 얼마. 이게 양이죠. 하필 등기, 지목 변경, 말소 등기, 구조 변경. 한 건당 6,000원. 요게 종량, 수량. 요런 거 개념이구나. 직접세와 간세 나오죠. 그죠? 요거는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맥주 제가 맥주 예를 들었는데 오비. 옛날에 이제 오비하고 크라운 있었죠. 그죠?
옛날에 뭐 여러분들 이제 조금 이제 연세 있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오비 맥주 크라운하고 그죠? 근데 시장 점유율이 오비가 한 70%고 크라운이 한 30%였죠. 우리나라가 이제 양대 맥주 회사가 이제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오비하고 크라운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크라운에서 여기서 뭘 하나 했죠, 그죠? 뭐죠? 예, 기억하시는 모르겠는데 하이트. 이게 아마 80년도쯤 됐죠, 그죠? 하이트이라니까 그때 이제 그 광고 문구가 지하 200m 안반수 이러면서 나왔습니다. 근데 하이트하는 의미가 좀 우리 느낌이 좀 깨끗하다 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데이트셨습니다. 하이트. 그 이게 완전히 반대돼 버리죠. 역전. 이렇게 버렸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빅 히트 상품, 3대 히트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하이트. 그래 회사 이름도 하이트 맥주 주식회사로 바꿔버렸습니다. 크라운 칸은 아예 없어져 버렸죠. 오비가 이제 난리 났죠, 그죠? 한 몇십 년 동안 이제 장악하다가 이래 되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어서 뭐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막 이래 선전하고 광고를 대단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뭐 맥주 뭐 종류 다 뭐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요새는 뭐 외국에서도 많이 들어오죠, 그죠? 근데 하여튼 제가 알기로 지금 현재 뭐 한 점유율은 그냥 비슷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또 외국 맥주가 많이 들어왔으니까 아마 여기 지금 점유율 아마 우리나라 점유율은 비슷할 겁니다만. 그걸 제가 그걸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게 하이트인데 제가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 그냥 여담이고 보통 오비가 한 병이면 한 2,000원 합니까? 예를 들어서 2,000원 합시다. 여기 보면 300원이라는 이게 주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세가 세금, 이 주세가 세금이잖아, 그죠? 우리가 이 세금을 말하자면은 이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 이 담세자를 하죠, 그죠?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소비자죠. 요 세금을 세무서에 납부하는 사람, 요거는 이 오비에서 사업주죠. 그죠? 즉 말해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 주머니에 세금 내는 사람하고 세무서에 갖다 내는 사람하고 다르잖아, 그죠? 예. 이걸 간접세라 이랍니다. 간접세.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세금 갖다 내는 걸 직접세라 하는 거고, 우리나라에는 이게 한 반반 정도 되어 있습니다. 담세자와 납세자 같다. 또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입장료 같은 거 낼 때, 그죠? 내는 세금 이런 것도 전부 다 간접세가 들어가죠. 대표적인 간접세가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 우리가 소비자가 내지만은 그 말하면은 생산자나 도매상이나 소매상이 납세자, 의무자가 됩니다. 이런 게 이제 간접세다. 그리고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요걸 뭐라 한다. 다른 걸 뭐라 하고 간접세.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이게 뭐죠? 주세. 주세라든가 부가가치세. 그 나중에 또 여러분들이 그 직접 할 인지세 같은 거. 이런 게 바로 간접세죠. 이 인지세 부담 누가 하죠? 그렇죠. 매도자나 매수자가 부담하는 거고, 납세 의무자는 과세 문서를 작성하는 자, 즉 바로 여러분들이 될 겁니다. 그죠? 이걸 간접세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죠? 예. 간접세입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소득세, 예, 재산세. 이거는 그냥 뭐 수익세, 재산세, 소비세, 유통세고, 예. 나머지 이제 독립세와 또 뭐가 있죠? 부가세가 있네요, 그죠? 이거는 제가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